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제어문 중에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어문이란 것은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존재를 하는데요. 제어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조건문과 또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문은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용어만 보더라도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어문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제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어를 할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제어를 한다. 우리가 분기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뭐 예를 들어서 키가 몇 이상인 사람, 몇 이하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체중이 몇 이상인 사람, 몇 이하인 사람 그런 조건을 다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이 분기되는 것을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이란 거를 우리가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쪽으로 조건문을 처리하는 방법, if 만약에 뭐뭐라면이죠. 그래서 어떤 if나 if else 또는 if else if 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if 문과 비슷하게 스위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을 이용해서 또 조건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연산자를 이용한 어이구 이게 오타네요. 이용한이죠. 이용한 조건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조건문은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분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조건이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쭉 흘러요. 쭉 내려다가 어떤 조건을 만났어요. 그 조건을 만나서 그 조건에 만족을 하면 true고요. 그렇지 않아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true인 경우에, 참인 경우에 실행 A를 하고요. 거짓인 경우에, false인 경우에 실행 B를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분기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어, 엄마가 뭐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데 시간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참이면 심부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뭐 공부 중이라든가 뭘 하고 있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의 심부름을 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그 if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쓰냐면 if나 if else 또는 if else if란 걸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건문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기본인 거 if문은 어떻게 되냐면 형식이 문법 형식이 이렇게 돼요. 자, if를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 조건식을 써줍니다. 이 조건식이란 게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엄마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시간 있니? 라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있어요 참이면 이런 경우를 요 밑에 있는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실행을 하는 로직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즉 조건식의 결과가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뛰어서 이 조건문을 실행하지 않고 밑으로 와서 다음 여기 밑에 있는 다음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변수 바넘에다가 100을 담았어요. 만약에 바넘이 50보다 크다. 그러면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반함이 50보다 크다고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참이겠어요? 폴스겠어요? 참이겠죠. 100은 50보다 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50보다 크다고 출력을 가능하고요. 자, 반함이 5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출력하지 않았죠. 다음에
아래쪽에 반음을 출력을 해보면 100이 출력이 되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변수를 한번 제가 선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해보고요. 자, if문의 문법은 if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어떤 조건이 참이거나 폴스일 때 실행을 해라 라고 해서 중괄호를 이렇게 쳐줍니다. 예,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얘가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갖다가 true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얘는 true래요. 자, 그러면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건이 true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인데 결과가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가 false로 바꿔볼게요. 자, false로 바꿔보니까 바꾸고 결과를 볼게요. 보면 출력이 안 되고 있죠. 즉, 이 안쪽에 있는 중괄호 안쪽에 있는 실행문, 프로그램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true, false를 바로 불리한 값을 넣었는데요. 자, 실제로 조건을 한번 달아볼게요. 조건문을 여기다 넣어보면 반음이 50보다 크다. 요거하고 반음이 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를 얘를 펄스를 줄까요? 네. 둘 중에 어떤 게 실행이 될까요? 위쪽은 참입니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true죠. true. 그래서 위쪽은 실행이 돼서 이 콘솔에 true입니다. 찍힐 거고요. 얘는 결과가 false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실행문은 실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if문은 조건문은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if하고 조건식 여러분이 여기다가 넣어주고 다음에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을 해야 되는 실행문을 쭉 코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if else가 있어요. 자, if else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죠. 자, 요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음이 50보다 크면 요거를 실행시켜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출력을 해라. 자, 만약에 폴스인 경우죠. 폴스인 경우. 자, 그래서 여기가 true인 경우, 여기가 폴스인 경우에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true이니까 이 위쪽만 실행이 되고 이 아래쪽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작거나 같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이 위쪽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만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f else if가 나오네요. 자, if else if는 뭐냐면 조건을 여러 개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조건이 두 가지, true, false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를 했는데 조건을 여러 가지 다는 겁니다. 자, 50 예를 들어서 반음이 50보다 자, 요거를 조건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200으로 좀 잡아볼게요. 자, 200보다 반음이 200보다 큰 경우에 실행을 해라.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좀 넣어볼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다음에 else if 또 조건을 거는 거예요. 또 다른 조건을. 그래서 반음이 이번에는 여기를 150으로 좀 수정을 해볼게요.
150보다 큰 경우에 실행을 해라. 이렇게. 자, 다음에 이것도 저것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반어미 이번에는 100보다 큰 경우에 실행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반엄을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변수에 넘버 값이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쭉 오는 겁니다. 만약에 반엄이 20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false겠죠. 그러면 일단 건너뜁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 안 하겠죠. 건너뛰고 또 다음 조건에 왔어요. else if 다음 조건에 그러면 만약에 반엄이 150보다 크냐? 이것도 거짓이죠. 그러면 또 이것도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왔어요. 반엄이 100보다 크다. 그럼 이것도 크지 않죠. 같거나 크면 참이겠지만 크다는 아니죠. 폴스죠. 그래서 이것도 실행 안 합니다. 100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실행해라.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폴스, 폴스, 폴스인데 얘만 true니까 true는 아니고 else니까 이 실행문이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쪽이 실행되겠죠. 예,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실행이 되고 아래쪽은 실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는 if, else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위치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문도 조건을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비교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비교값과 동일한 값이 있을 경우에 그 값에 대해서 그 실행문이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브레이크문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뭘 빠져나오냐면 스위치문 자체를 빠져나오게 돼요. 즉 케이스 1의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여기서 케이스 1의 실행문이 되고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는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이하에 있는 모든 실행문이 실행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위치문은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와닿지 않을 텐데요. 코드를 보면 여기 보시면 반엄 변수에다가 100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비교값을 넣어줬습니다. 다음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케이스 반엄이 200인 경우에 실행을 해라. 200이 아니죠. 100이죠. 그래서 요거는 실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에 150인 경우에 실행을 해라. 실행하지 않겠죠. 150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폴트란 게 나오는데 디폴트는 뭐냐면 위쪽에 케이스문들에 의해서 쭉 실행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맨 끝에 디폴트까지 오면 디폴트는 위쪽에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요 하나는 실행해 주세요 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응용될 수 있는데 날씨 같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날씨가 한 30도 뭐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뭐 폭염주의보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딱 왔어요. 왔는데 얘가 32도가 돼 있어요. 온도가. 그러면 30도일 때, 31도일 때, 32도일 때 어떤 문자를 발송해 주세요. 라고 여기다 우리가 로직을 구현해 놓으면 되겠죠. 그런 데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면 자, 제가 여기다 100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뭘 비교할 거냐면 반엄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가 나옵니다. 케이스가 나오는데 반어미 200인 경우에는 어떤 거를 실행을 해라. 예를 들어서 반어미 200보다 200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주고요. 자, 200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50인 경우 이런 거를 실행을 해라. 다음에 100인 경우 디폴트로 바로 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다시면 되고요. 디폴트인 경우에는 그냥 값을 출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면 첫 번째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실행 안 할 거고요. 두 번째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실행 안 할 거고, 그러면 디폴트로 올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찍혔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100이에요. 그럼 만족하겠죠. 100하고 100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요 실행문이 실행이 되어진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실무에서는 요 if, else, if나 스위치문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잘 사용법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이용한 거, 연산자 중에 사막연산자라고 있는데 그 사막연산자를 이용한 그 제어 조건문도 있습니다. 사막연산자를 쓰는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거를 쓰면 좋은 점이 굉장히 문장이 간단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건문을 여기다 이렇게 쭉 놓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뭐 100보다 크다 작다 그런 조건식을 넣어주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물음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을 합니다. 반면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콜론 다음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 조건식이 폴스인 경우에 실행을 하는 문장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변수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1, 2, 3, 4, 하나는 4, 3, 2,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 리졸트는 첫 번째 변수하고 두 번째 변수를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 변수가 두 번째 변수보다 크다면 이거를 실행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폴스면 이 뒤쪽에 있는 걸 실행하겠죠. 자, 근데 얘가 보면 우리 눈에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얘는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게 리졸트에 들어갈 거고요.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뒤쪽에 있는 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문자 숫자 섞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요거를 숫자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예를 들어서 자,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 변수가 두 번째 변수보다 크다면 뭐뭐를 실행을 해라. 어디? 바 리졸트에 첫 번째 변수가 더 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바 리졸트에는 어딨죠? 첫 번째 변수가 100이고 두 번째 변수가 200이죠. 그러면 첫 번째 변수가 더 크다면 거짓이겠죠. 거짓이면
여기는 실행하지 않고 여기를 실행하겠죠. 그럼 이 값이 어디?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발 이집트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출력을 실제로 리졸트 변수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면 이 뒤쪽에 있는 게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연산자까지 알아봤고요. 요거는 알아두세요. 그 문장을 쉽게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종종 약방의 감초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꼭 사용 방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어문 첫 번째 시간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건문은 if와 스위치와 그 다음에 연산자, 사망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 세 가지 방식 꼭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 제어문의 반복문, 어떤 것을 반복시키는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